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여기 병원에서 하고요. 저희가 5월 1일부터 병원을 여기 앞에 바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아마 두 번째 주에 정리원을 할 것 같고요. 그럼 아마 이제 선거 끝나고 아마 며칠 그 주일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넓고 좀 더 쾌적한 이런 곳에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트리제미널 러브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건데요. 아마 정신과에서는 조금 생소한데 한번 우리나라에도 이제 알파스팀이라고 하는 CES라고 하는 장비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 주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디 이제 다른 어떤 의료 장비 회사에서 우울증 치료기기 이래가지고 이제 들여왔죠. 그래서 이게 뭐 미국에서 뭐 FDA도 받고 뭐 의료기기고 뭐 이렇게 막 선전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거의 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지금 옥션에서 검색해 보면은 뭐 한 200만 원대 판매는 해요. 아직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ES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좀 찾아봤던 과거에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CES로 검색하시면은 뭐 TDCS나 TMS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도 한 200여 건 지금 연구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뭐 페인이라든지 뭐 헤데이크 같은 거, 뭐 마이그레인 이런 이제 페인 쪽이 조금 있고요. 뭐 디프레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그런 치료 기술하고 좀 틀린 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와 있지만 3차 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이거를 잘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항상 저희를 위해서 이런 힘든 내용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와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브레인 김도영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수 인원이라 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기기를 지금 좀 비밀스럽지만 저희 내부에서 개발 지금 완료를 했고 그래서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하는 중에 원장님께서 발표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이번에 저도 공부를 조금 했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이 좀 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트리지미널 러브 스티뮬레이션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내용은 기본적인 아나토미랑 그와 관련된 프로젝션, 거기서 나오는 베이직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특히 뭐 정신과 영역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정신과 영역도 많이 걸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구글에 트리지미널 러브 스티뮬레이션을 검색을 하면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 제가 다루려고 했던 그 주제가 자동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사람들이 논문도 많이 쓰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리지미널 러브 스티뮬레이션은 미국에서 FDA를 2014년에 마이그레인으로 받은 상태고요. 그 세팔리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디프레션, ADHD 쪽도 다른 그룹에서 연구됐던 결과를 말씀드리고 또 조금 더 관계돼서 에필레시 쪽도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요즘에 개발된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프로토콜은 아니라서 요즘 맨날 제가 책상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차 신경 이마 쪽에 있는 옵살라미 쪽이랑 그 다음에 뒤쪽에 목 뒤에 서비컬 신경 쪽도 뭐 자극 방법은 비슷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과학적 근거는 아니고 제가 많이 써보니까 TDCS보다는 그렇게 강력한 느낌은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왜냐면 요즘 매일 테스트 해보거든요. 이 기기를 가지고 이게 지금 60Hz 펄스로 나오는 건데 16mAh까지 올라가는데 막 다 해봐요. 막 목에도 해보고 팔에도 해보고 지금 다 해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거는 그냥 재미를 유도하려고 이마에 할 때보다 목에는 훨씬 세게 해도 오히려 편하고 좋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안 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개발된 것 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사실은 너무 쉬운 거라서요, 공학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뭐 중국에 맡기면 금방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합니다. 저희도 개발 기간이 몇 개월 안 됐고요. 네, 그만큼 쉬운 기술인데 그거 쓸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잘 아실 부분인데 환기시키려고 트라이지밀 러브는 여기 오프살라민 러브 쪽이 주로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3차 신경이 뻗어 있는 이 턱 상하하악 쪽도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서비컬 러브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그 5차 신경이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 브레인스템으로 이 3차 신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V1, V2, V3, V가 각각 그 센서리 어떤 이벤트를 뇌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리지미널 너브에 자극을 준다는 거는 그 센서리를 통해서 우리 그 뇌로 어떤 자극을 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앞면에 있는 그 터치 감각이 저희 뇌로 올라가니까 그걸 이용하겠다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공부를 더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리지미널 시스템이 어떻게 프로젝션 되는지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돼 있는 도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제가 아까 이게 패치 2개를 붙였는데요. 보통 이게 양쪽으로 패치가 구성되어 있고, 뒤에 좀 파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파형이 60Hz로 아니면 혹은 120Hz로 자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주 이제 프로젝션은 어디냐면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될 부분인데 로커스 코렐루러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라페 루클라이를 통해서 탈라무스를 거쳐서 이제 콜텍스,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 히포캠퍼스 쪽으로 다 프로젝션이 되어 있다라고 생리학적으로는, 해부학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프로젝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중에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이 자극을 이용해서 우울증 치료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림빅 시스템, 콜텍스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제 하이포테시스로 임상을 하게 되고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내부도 그렇고 이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TDCS도 위치가 임하니까 이 주변에 해서 이 시스템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논의도 조금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DCS 같은 경우는 뭐 이마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템포럴 러브도 하고 스피리탈 러브도 하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조금 다른데 그래도 그런 이제 논의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트리지미널 러브를 통해서 센트럴 러브 시스템을 자극하는데 왜 이렇게 TDCS나 이런 걸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다고 저희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주인공인 브레인스템에 있는 그 부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뉴클레어스 솔리터리 트랙이라고 하는 NTS라고 하는 부위가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저희 파라심패틱을 레귤레이션 하는 키 레귤레이터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트랙은 그 아래쪽에 있는 베거스 너브에서 올라오는 것과 다이렉트로 커넥션하고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나중에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발생되는 많은 뉴럴 모듈레이션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상 결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커스 코렐룰러스는 심패틱 쪽을 관장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레귤레이션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니 이쪽을 자극하면 트리지미널은 파라시mpa틱, 심패틱을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가설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위쪽에 있는 라페누클라이 쪽도 타고 올라가니까 이쪽에는 이제 세로토닌의 누클레우스니까 세로토닌 레귤레이션 하는 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 때문에 모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로커스 코렐룰러스가 있고 밑에는 여기 NTS가 있는데 베거스 너브는 이렇게 NTS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 트리지미널 너브를 자극하면 NTS, LC 이 두 부위를 자극하게 되고 우리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타고 올라가는 이 패스웨이가 프리프론탈, 아미그달라 히포캠퍼스라도 연결되니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설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살펴보면 저는 트리지미널 너브 스티뮬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로커스 코렐룰러스를 컨트롤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LCV가 노르에피네프린을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스트레스가 없이 굉장히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런 페이직한 스파이크를 보이는 게 이 그 로커스 코렐룰러스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를 보면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페이직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페이직하게 올라오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정된 상태라면 스트레스 자극이 오면 얘가 토닉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 있고 이렇게 많은 스파이크를 보이는 게 이 LCV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된 게 NTS와 트라지미널 누클라이가 이쪽하고 이제 관계가 깊다라는 것들이 이제 동물 실험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스트레스 상황이면 이렇게 좀 토닉하게 바뀌고 페이직하게 바뀌는데 약물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어떤 걸 썼냐면 클로니딘 약물 클로리딘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데 걔가 알파2 리셉터에 작용하는 LC 알파2 리셉터를 작용해서 그게 꼭 이 똑같은 활동을 한다. 즉 LC를 자극해 주는 거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그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거고요. 그래서 트리지미널 너브는 LC를 통해서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을 컨트롤한다는 게 많이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안면신경을 통해서 서비컬 너브를 통해서 이렇게 NTS 라인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제 자극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클로니딘 자체가 기본적으로 로커스 코렐룰러스랑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그 심패틱 파라시mpa틱을 컨트롤하는 걸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메커니즘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클로니딘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문헌상으로 봤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FDA에서는 ADHD 쪽에서도 그 이제 허가를 받았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은 약물인데 이게 재밌게도 트리지미널의 자극 그 패스웨이의 핵심인 LCV를 자극하게 되고 그거와 관계된 그런 ADHD 쪽도 영향을 준다. 이런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아마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연결고리는 당연히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히포캠팔 쪽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제 근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어떤 이제 트리지미널 너브를 자극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액티비티나 아니면 저희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실제로 영향을 받느냐 이런 연구들은 그 굉장히 최근에 이제 나왔고 그 보면 2015년 이렇게
싱크라고 하는 제품인데 싱크 코파운더가 이제 윌리엄 J 타일러인데 이 타일러 교수는 지금 저희 Y브레인 USA에 지금 입사를 하셔서 지금 이런 제품을 개발 중이고요. 싱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퇴사하셔서 이 연구를 하셨는데 트리지미널과 이 서비컬 널브를 자극을 하면 우리의 교감신경을 좀 서프레스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트리지미널 널브 자극이 MTS와 LC 그다음에 뭐 레티큘러 포메이션 쪽을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결과인데요. 쉽게 말해서 HRV, Heart Rate Variability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피부 온도가 좀 바뀐다든지 이런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 제품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수면 유도를 한다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가설은 뭐냐면 이런 라페두클라이 그 다음에 LC 이쪽을 이게 지금 수면을 컨트롤한다고 알려진 이 네트워크인데요. 이 부위의 핵심인 LC 로커스 코렐루스랑 라페 쪽을 라페 루클리어스를 자극을 해서 수면을 유도한다. 이제 그런 개념의 모드가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런 트리지미널이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연구들을 임상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인 쪽, 편두통 쪽에는 이제 임상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승인을 받은 이제 과정을 한번 보면 세팔리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팔리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데 패치가 이렇게 트리지미널 그 이마 쪽에 이렇게 부착되게 되고요. 그래서 20분씩 이렇게 3개월간 이렇게 받는 그런 프로토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67명 정도가 했었고 사실 FDA가 67명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숫자에 보통 이렇게 승인을 내주지는 않는데 워낙 이 기계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그 부작용이 없다 보니까 작은 숫자에도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 2입니다. 이게 이제 1이었고요. 1은 조금 그리고 2는 이제 패치 형태로 붙이고 이 위에 이제 자석으로 딱 붙이는 형태인데요. 단추 하나만 딱 눌리면 계속 천천히 올라갑니다. 16mA까지 펄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파형의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그 뒤에 쭉 올라가는데 자기가 이제 충분히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야 라고 했을 때 단추를 한 번 더 눌리면 그 상태에서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그 펄스로 계속 유지가 되는 자극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팔리 제품은 미국 FDA 받은 제품은 60Hz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100Hz도 하고 더 낮은 헤르츠도 했는데 이런 이제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그 하루에 20분 정도 맞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자세한 스펙을 보면 이게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거는 여기 60Hz고요. 이제 유럽 모델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어드저스터블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100Hz, 120Hz, 60Hz. 이제 연구상에서는 이 허르츠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고 그 실제 임상이 진행된 거는 이제 멀티센터로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면 그 펄스의 형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작용구는 60Hz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콜로 진행을 했고 샴구는 이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 1Hz에 이런 30세크의 그 듀레이션을 가진 펄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걸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한 군이 한 35명, 33명 정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재밌는 거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쓰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임상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한 달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이 참 거짓의 그 실험이 진행이 된 이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뒤에 3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바로 요 임상을 가지고 FDA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한 달 동안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점이 이렇게 편두통이 감소한 결과를 시작을 했고요. 이 플라시보군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더 계속 받은 군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편두통이. 그래서 감소는 어느 정도 했냐면 실제로 50% 이상 그 감소한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는 액티브 그룹은 38% 정도, 그다음에 샴 그룹도 12%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샴군을 받은 군, 샴 자극을 받은 군도 감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는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아니라 세컨더리 아웃컴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트립탄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그들이 이제 약을 얼만큼 적게 먹는지, 그 다음에 뭐 편두통이 얼만큼 생겼는지, 그 다음에 생긴 날짜는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물론 이거는 에피소드 마이그레인 환자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크로닉 마이그레인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를 이런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약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고 이 실험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상을 FDA를 통과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는 이 회사에서 어떤 것을 진행했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콜인데 이렇게 펄스로 보통 이제 펄스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차지가 밸런스드 된 상태에서 이렇게 250 마이크로의 펄스로 이렇게 60Hz 간격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이제 많은 수천 명 단위의 데이터를 이 그룹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2,000명 정도 되는 그 데이터를 모집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40일 렌탈하게 한 다음에 뭐 전화를 해서 다시 이제 참여하겠냐 안 하겠냐,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결국에 남은 사람들은 한 이렇게 1,000명대 정도의 사람들이 진행을 했고요. 결과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 달 정도 쓰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구매를 한 사람과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단 나눴고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쓰겠다고 한 사람이 그 전체 중에 53% 정도가 계속 쓰겠다고 했고, 이거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해서 안 쓰겠다고 한 사람이 또 46% 정도 됐습니다. 반반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안 산다고 했던 사람들을 자세히 봤더니 잘 안 썼어요.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안 쓴 사람들이 효과도 못 보고 이렇게 잘 안 했고, 이제 썼던 사람들은 대부분 또 열심히 쓰고 또 계속 열심히 쓰고 뭐 이랬다는 결과고요. 여기 보면 되게 작은 퍼센트가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다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드 이펙트도 사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여기 앞부분만 좀 보시면 do not like the feeling and do not want to continue using device,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1.25%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마를 막 쪼무는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 테스트 제가 모르는 친구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가 한번 씌우면 이거 못하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TDCS는 하겠는데 뭐 효과 있어요? 아프기만 한데? 막 이러면서 고문 기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렇게 모르면 더 두렵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이제 애드버스 이펙트가 이런 거고, 뭐 슬립니스,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안 되죠. 슬립 헤딩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뭐 인썸니아, 아니면 뭐 이렇게 스킨 이제 피부가 막 간지럽고 뭐 이러시는 분들, 뭐 그런 정도 분들이 있고, 굉장히 보시면 대부분 큰 그 부작용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두 건의 엘러지 반응이 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 케이스도 좀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제 패치에 사용됐던 그 물질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뭐 이 회사에서 밝히기로는 자기들이 물질을 좀 바꿔서 이제 이런 문제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다 한 케이스니까요. 쭉 다 나열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이제 세팔리 트레지미널 너브 자극하는 쪽에서 이제 뇌 영상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발표 자료는 논문화된 걸 제가 찾지 못했고 이쪽 엔지니어 여기 이제 논문을 주로 쓰시는 분이 발표 자료가 구글에 서칭이 돼서 그걸 제가 한 페이지 가져왔는데 이제 다른 이제 연구 결과랑 이렇게 조금 이제 믹스해서 봤을 때 어쨌든 그 트리지미널 14명의 자극을 받기 전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기 ACC,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 부위가 좀 받은 이후에는 조금 이제 활성화됐다. 네, 그런 이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리지미널 너브를 자극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스템을 타고 저희 콜텍스까지 넘어오는 이 프로젝션이 맞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두통 쪽은 이 세팔리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기기도 만들고 연구도 굉장히 앞서가서 이제 뭐 제가 회사 설명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재밌게는 이제 뒷부분에서부터 설명드린 에필랩시라든지 ADHD 쪽은 또 다른 그룹 회사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환기시켜드리면 에필랩시에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거스 nerve가 NTS에 영향을 주니까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로 실험이 거의 다 진행이 됐는데요. 뉴로시그마라고 하는 회사의 모나크라고 하는 회사의 뉴로시그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기기인데 이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ADHD, 디프레션, 에필랩시의 효과를 가져왔다. 보시면 뭐 대부분 이제 절반 정도씩 감소했다라는 게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좀 프로토콜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이 뉴로시그마에서 했던 실험들은 아까 펄스는 똑같이 생겼죠. 250 마이크로의 펄스. 보통 제가 예전에 전기생리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보통 신경에 펄스 자극을 줄 때는 기본이 보통 250 마이크로 기준을 삼고 이렇게 바이페이직으로 하는데요. 이게 120Hz로 자극을 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개념은 조금 다른 게 아까는 20분이었지 않습니까? 편두통은. 근데 이쪽은 좀 더 시비어한 그 에필랩시나 이쪽을 타겟을 해서 그런지 맥스 앰플리튜드가 밀리암페어가 보통 세팔리를 통해서 저희가 관찰해보면 10mA를 넘는 자극을 받거든요. 20분 동안.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에서 6mA 훨씬 작죠. 근데 대신에 밤에 잘 때 쓰니까 8시간씩 사용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롱텀으로 사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느냐? D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를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차지 밸런스가 안 돼서 저희 피부 자체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온이 커런트를 흐르게 하니까. 근데 펄스 타입은 기본적으로 차지 밸런스 되어 있고 짧은 순간에 이온 같은 피부나 이런 그 피부에 있는 이온이나 어떤 물질들을 정기적으로 밀어냈다 당겼다 하는 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장시간 해도 피부에 데미지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이런 전기 자극 주는 사람들의 기본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8시간씩 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파형을 안 보여줬는데 사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120Hz로 이런 파형으로 30초 동안 쭉 가다가 그 다음에 30초 동안 오프됐다가 30초 동안 쭉 가다가 안 했다가 이런 듀티 사이클을 가지고 8시간 동안 자는 동안 자극을 했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장비나 이런 건 다를 게 없고요. 대신에 조금 더 크죠. 8시간씩 줘야 돼서 그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에필랩시 쪽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 전에 나왔던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 NTS 트리지미널은 LC와 NTS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NTS는 베거스 너브에서 오는 거와 연결된다. 그러니 자기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설은 우리는 그래서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 베거스 너브는 한쪽만 자극하는데 우리는 양쪽 다 자극할 수 있고 바이레터럴하게 자극할 수 있고 그리고 베거스 너브는 레인지가 보통 10에서 30Hz를 주는데 자기들은 이제 120Hz로 계속 오래 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뇌 영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액티베이션 되는 부위는 뭐 라이트 메디얼 프론탈, 그 다음에 페리에토 템포럴, 그 다음 뭐 브로카 에어리어 이쪽 뭐 이런 부위들이 활성화가 됐다. 어떻게 했냐면 60초 강하게 자극을 주고 그 전을 비교를 했습니다. 60초 주고 난 뒤에 뇌 변화를 본 거고요. 3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반대로 디액티베이션 되는 부위도 있다고 했습니다. 라이트 세마이모토 콜텍스, 수페리어 페리에타 에리아, 그다음 레프트 메디얼 템포럴 쪽이 변화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고 디액티베이션 되는 부위가 그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하는 때 반응하는 것들, 그러니까 뉴로 이미징이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은 에필lep시 환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옥시피탈 쪽은 좀 감소하고 프론탈 쪽은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논문들이 대부분 굉장히 최근이고요. 연도가 최근에 논문을 썼는데 이런 드러그 리지스턴스 에필lep시 환자들에게 RCT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20Hz를 꼭 쓰고 있고요. 컨트롤 그룹은 2Hz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잘 때마다 이렇게 18주 동안 매일 잘 때마다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재밌는 건 액티브 컨트롤 2Hz 받은 그룹도 이렇게 조금 감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18주 뒤에 봤을 때 그 감소율을 보면 액티브 그룹은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했다. 그 발생 빈도가 시저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는 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10명대의 숫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연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HD 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이제 좀 단순한데 오픈 트라이얼로 진행을 했고 2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보시면은 8주 후에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40%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요 레이팅 스케일로 ADHD 레이팅 스케일로 받고 그다음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코너스 글로벌 인덱스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스케일도 많이 감소를 ADHD 아동들이 감소를 했다라고 결과적으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과 PTSD 쪽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연구는 이제 조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리뷰 논문이 있고 뒤에 디테일한 걸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리뷰를 이제 보시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트라시미널 너브를 자극하면 결국엔 브레인스템을 타고 림빅 시스템과 콜텍스에 영향을 주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하이포테시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RCT가 하나가 됐는데 지금 퍼블리시는 안 됐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모든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이 오픈 트라이얼이었고 보시면 5명, 11명, 10명대 숫자로 이루어졌고 연도를 보시면 정말 최근에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 제가 찾았던 논문들은 다 작년에 나왔거나 아니면 재작년에 나온 그런 논문들이었고 보시면은 결과들이 기본적으로 다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최근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PTSD랑 우울증이 같이 온다고 해서 이쪽 그룹들은 같이 있는 경우를 이제 연구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80% 리스폰스를 보이고 40% 리미션을 보였고 여기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다, 우울증이 완화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이제 2014년 논문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이제 크리테리어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스케일을 보면 PTSD도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고 이제 우울증도 많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아이콘을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스케일 정도를 감소했는지는 저는 이제 숫자로만 이제 알고 있어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이 정도로 감소를 한다. 그 보면 기간이 8주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임상을 96명을 최근에 했는데 TDCS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30분씩만 맞아도 사실은 50% 정도 감소를 하거든요. 우울증 마드라스 스케일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이 방법은 트리지미널 널브는 굉장히 롱텀하게 자극을 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효과는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좀 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거와 좀 같은 결과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보시면 여기 28개, 17개, 그다음 BDI 이런 수치들이 다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다. 11명을 ignore했을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프로젝션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온 결과들은 우선은 좋은 결과들이 많지만 RCT를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샘플 사이즈가 다 너무 작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 측면에서는 그 TDCS랑 이제 조금 다이렉트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감소하는 폭이 빠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번의 위험이 굉장히 적어서 롱텀하게 써도 이제 그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치료하는 거에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MDD에도 효과를 가졌다. 네, 이런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약하고 같이 쓰면 이게 그 MDB 주요 우울증의 환자들에게 좀 있지 않을까? 네, 그거는 다 이제 뉴런 모듈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약물과 같이 쓰면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 TNS도 스티뮬레이션, 이니비션 이게 따로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연구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를 쓰는 그룹이 있는데 그런 경우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필립시에서는 예. 토론토를 주면 예. 시작을 요구하는 사람이 서로 없나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보고가 없었어요. 이제 문헌상에는 그런 보고는 없었던 게 좀 특징이고요. 근데 이게 다이렉트하게 브레인에 스티뮬레이션을 주지는 못해서요. 네. 그러니까 왜 그 베이걸 마사지 하는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시저나 이런 게 있을 때 네. 베이거스 넣을까 네. 브레인을 좀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네. 그게 이제 페리페럴 러브로 들어가 그렇다고. 브레인에 영향을 8시간씩 계속 주면 이제 그래서 뇌를 액티베이션 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TDCS랑 차이점이 TDCS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그 스컬 밑에 있는 메인 콜텍스에 영향을 주는 기술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세팔리라고 나온 게 바로 이 네. 약간 좀 연구를 위해서
그래서 개조가 되긴 했는데 네, 왜냐면 저 패치를 구매하려면 되게 좀 힘들어서 소모품 장사예요. 소품 장사라서 좀 땄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쓰는 형태로 이게 이제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 체험을 하시는 그냥 물티슈로 이마를 좀 닦으시고 하시면 네. 그거 말고 그 전에 소개가 됐었던 이 CES라고 하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귓볼에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다 이제 페리페랄 러브를 이용을 해서 브레인에 스티뮬레이션을 주는 기술이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뭐 정식 연구도 나오고 뭐 임상 데이터도 쌓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익스트라 어떤 무기로. 그러니까 장점은 세이프하다. 얼마나 강력한지는 모르겠어요. 약물 대비 얼마나 강력한지는 모르겠는데 장점은 세이프하고 또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뭐 ADHD나 이런 것도 약물과 같이 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치료하는 이런 걸로 저희가 이용을 잘 한다면 저한테 이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만들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만들지 못하면은 어디 괜찮은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해서라도 쓰실 수 있도록 저희 정리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주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싱크라고 하는 회사는 조금 프리퀀시가 높습니다. 킬로헤르츠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 100Hz 영역인데 이쪽만 유일하게 1kHz 정도의 굉장히 빠른 프리퀀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조금 그 교감신경을 좀 억제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논문을 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은 게 좀 특징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지금 보여서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싱크 앤덤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좀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예. 스마트폰에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캄 버튼이 있고 네, 컴퓨터. 액티브. 네, 맞습니다. 액티브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이 그 홍보 영상을 찍고 그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거를 딱 하고 그러면서 액티브를 딱 눌러요. 그런 다음에 뭐 아주 스포츠도 하고 뭐 네. 열심히 막 요리도 하고 막 네. 이런 제품.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고 집에 온 다음에 다시 딱 붙이고 캄을 딱 눌러요. 그래서 베드에 쫙 누워가지고 네. 이런 컨셉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다 뜯어가지고 봤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캄 모드는 헤르츠가 100Hz 단위고요. 그러니까 0.9kHz니까 900Hz 막 이렇고요. 액티브 모드는 막 2kHz 막 Hz거든요. 조금 더 높고 낮은 건 차이가 있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자기들이 2kHz를 쓰고 있으니 다른 쪽이랑 이렇게 연구를 크로스해서 봐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주장이라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